안녕하세요. 블랙 버밀리언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11시 47분입니다. 평일인데 내일 쉬는 날이어서 조금 멀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많이 먼 곳, 아마 제일 이때까지 간 곳 중에선 제일 먼 곳이에요. 야마가타현, 동북지방의 야마가타현의 자오의 오카마라는 곳에 갈 겁니다. 거기는 예전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인데 그게 겨울철에는 못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1월 달에 못 가는 곳이라서 여기도 공사해서 도로를 뭐 도로 공사가 많아요. 하면은 아무튼 지금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거리가 386km, 시간은 일반 도로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인데 아마 점점 길어질 거거든요. 근데 7시간 34분이네요. 낮에 볼 때는 9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달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0시쯤에 나오고 싶었는데 못 일어났어요. 8시 한 9시 다 돼서 잠들어서 1시간만 조금 자고 일어날랬는데 계속 잠이 와서 결국 11시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8시간, 실질적으로 아침 되면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유를 잡고 가는 게 좋은데 저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낮에 좀 그렇게 도착해서 잠깐 구경했다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낮 12시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목표를 잡고 그리고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9시간 정도 걸릴 건데 낮에 동경을 빠져나가면 7시간, 8시간 만에 갈 수 있으려나? 아무튼 동경 빠져나가는 데가 제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도 많고 그래서 일단 사실은 새벽 예를 들어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면 한순간도 안 쉬고 가야 되는구나. 아무튼 쉬는 시간을 9시간 달리고 쉬는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넣어서 무리 없는 저기 기름 넣으려고 했는데 기름 넣으려고 했었는데 들어가려면 들어갔었는데
하다가 지금 그래도 한 300km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에네오스 포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기 사실 줄 서 말고는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표는 밤에 한 2시간 정도까지는 밤에 달려서 동경을 잠깐 벗어나서 미츠노에키에 들릴 수 있으면은 거기 들러서 좀 쉬다가 가고 싶거든요.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달리다 보면 피곤할 테니까 한 2시간씩 자주고. 아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고 일부러 조금 다른 루트로 돌아서 왔는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텐션이, 평소에도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 때문에 텐션이 그리 높진 않은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항상 자다가 일어나는 건 맞네요. 근데 시간은 원래 계획은 제가 금요일 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금요일 토요일은 좀 어디 가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틀 있으면은 되게 시간적으로 괜찮거든요. 되게 웬만한 건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려는 것도 400km고, 그러니까 엄청 멀리는 못 가지만 뭐 400km 걷네, 뭐 조금 더 하면은 500km 걷네, 또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데를 안 둘러보고 그냥 좌우만 찍고 날씨 보고 그냥 거기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물론 거기서 돌아오려고만 해도 800km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는 못 들어오죠. 일반 도로로는. 고속도로 타면은 뭐 오더라도. 근데 뭐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리창을 좀 더 닦아야 했나? 유리창 때문에 더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리창 때문에. 지금 옷에 이렇게 쓸리는 소리가, 이 안전벨트랑 옷이 이렇게 쓸리는 소리가 마이크에는 좀 크게 들릴 것 같거든요. 마이크 모니터링을 리얼타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자본도 막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어쩌려나. 마이크 다는 위치를 좀 바꿔보긴 했는데, 저번에는 옷 옷에 있는 지퍼랑 마이크가 이렇게 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이렇게 녹음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달릴 때는 솔직히 귀에는 아예 안 들렸는데,
마이크에는 엄청 작은 소리도 들리다 보니까 직접 마이크랑 지프랑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엄청 크게 거슬리게 들리더라고요. 네, 좀 안쪽을 닦아야 되나? 너무 뿌옇게 보이는데. 어쩌면은 카메라 렌즈가 좀 표면이 더러워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창문보다는. 창문도 있겠지만 창문 안쪽? 바깥쪽은 지금 안에 성에 낀 거 좀 서리가 아니고 성에구나. 성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에 낀 걸 좀 제거를 하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나? 창문 안쪽이 좀 습도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 모르겠어요. 좀 당분간은 습기를 좀 제거하고. 한 2시간 정도만 올라가서 한 1시간 정도 쉬고 이러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야간에 달려서 시간을 많이 버는 법도 있지만
밤에는 달리면 동경시 여기 밝은 데는 그나마 좀 뭐 어떤 형체라든가 알 수 있지만 완전 산길 들어가면은 진짜 도로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달리는 재미도 그렇지만 보는 재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가려면은 조금 5시 반 이후에 좀 밝아졌을 때 그렇게 찍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동경 찍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깥 기온은 15도쯤 좀 쌀쌀하거든요. 쌀쌀한 계절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춥진, 좀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춥진 않아서 지금 에어컨은 끄고 엉따만 하고 히트만 그 시트 따뜻하게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차는 지금 12시 좀 지났거든요. 12시 8분인데 좀 적어졌어요, 확실히. 기타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밤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밤은 진짜 익숙한데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것보다는 밤에 가는 걸 좋아했으니까
사이타마 쪽에서도 조금만 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2시간 정도만 달리면은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 길은 물론 제가 예전에 많이 가긴 했는데 이 동영상 찍으면서는 여기 길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더 있고 여기 길 사이타마 갈 때 좀 자주 갔던 루트거든요. 여기 동영상으로 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다 기억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상상 욕심을 내고 좌회전 하고 싶어서 속도를 약간 내기는 내는데 그래도 신호가 기네요. 되게 이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를 지나면은 사이타마거든요. 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15km 정도 17분 정도 달린 17분 17분이 아니라 33분이구나. 잘못 봤어요. 네, 기름을 넣고 17시간 달렸구나. 저번에 기름 넣고 아마 저번주에 갔던 거기 그 니가타 쪽에 그 걸렸던 시간일 거예요. 근데 니가타 쪽 시간이 17시간까지는 아니고 다른 시간도 조금 포함되어 있네요. 시간. 저기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라고 나오네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카와구치, 도다, 토코르자와 뭐 이런 동경에 붙어있는 수도권 사이타마는 갈 일이 많아요. 기름을 어플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어플이 다 자동으로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 썼는지. 물론 카드 명세 받아도 되지만 그게 평균 기름값이 얼마고 그리고 할인 같은 거 돼서 그래서 에네오스 말고는 안 넣게 됐어요. 확실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플 이게 그 마케팅 쪽으로 그 가둬두는 효과. 전혀 좀 다른 소린데 금방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미터기 있잖아요. 차량 미터기. 이 차량 미터기가 뭐 혼다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은 제가 몇 번 타봐도 기억을 잘 못하긴 한데 이 혼다 차량은
주행 가는 거리랑 평균 연비는 나오는데 달린 시간이 한 번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화면 변환을 해서 뭐 화면 변환이 휠 잠깐만 돌리면 나오는데 그렇긴 해도 화면에 그 세 줄만 나오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 같은 보니까 딱 보기 좋게 돼 있던데 너무 정보가 많으면 좀 조잡하고 그러긴 한데 이거는 뭐 기술상의 문제도 아니고 좀 이렇게 조작하는 숫자를 공수를 줄여야 되는데 시간 알고 싶잖아요. 얼마나 달렸는지. 그럴 때가 좀 이렇게 휠 한번 깔짝하는데 뭐 물론 얼마 0. 몇 초도 안 걸리지만 그래요 개인적으로. 엄청 막 길이 막혀 있으면 지금 여기 오는데 한 1시간 걸렸을 텐데 20km에 1시간 걸리는 건 뭐 자주 있는 일이라서. 심할 때는 그거보다 더 안 나을 때도 많고. 차량 정차 금지 구간이 되게 독특하게 돼 있었네. 금방 도로상에. 저 오른쪽 애니어스는 되게 잘 돼 있고 159인 아까 좀 일어날 때는 잠이 오긴 했는데 이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좀 깨서. 근데 계속 달릴 거 생각하면 좀 자줘야 되는데 아, 왔다 갔다 했네. 육교가 되게 길어요. 이거 되게 이다 버시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 육교 위 좀 걸어 다니면서 풍경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교가 되게 크네. 육교가 그렇게 한국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를 이렇게 설치하지는 않죠. 되게 웬만한 곳 아니면은 그만큼 신호는 많아지겠지만 자동차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산 살았을 때 남포동 유명한 번화가의 남포동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뭐 육교가 뭐 한두 군데는 아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데는 그게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서구청이 들어가 있는 그쪽에 아무튼 있었어요. 그 육교가 되게 올라가면 흔들거리거든요.
상하로 이렇게 막 흔들거리는 느낌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되게 용기도 버텼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앱이 그 아이폰 기본 내장 어플이 아니거든요. 기존 내장 어플은 무선 마이크 같은 서드 파티제를 뭐 쓰지 못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카메라가 실제 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밝기가 좀 어두운 부분, 실제 내장 어플은 훨씬 더 밝게 보이거든요. 맥도날드가 있고, 국도 122호. 지금 구글맵에서 7시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게 밤새도록 달리면은 도로가 많이 한산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 감안하면은 9시간은 걸릴 거예요, 여기서. 말했듯이 밤에 이렇게 밤새도록 달려서 일찍 도착할 수는 있지만, 가는 길을 제가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밤만 찍으면 좀 볼 게 없거든요. 너무 적절한 시점에서 단차가 카스캅에 가는 길이네요, 항상. 일부러 약간 더 먼 루트를 지금 타려고 하고 있거든요. 산 쪽에 단풍이 이쁘게 될까봐. 근데 자꾸 구글맵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계속 제한해요. 이거 클릭을 안 하면은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빠른 루트로.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른 루트로 가고 싶은데, 이게 효율 좋은 루트만 자꾸 알려줘가지고.
단차가 좀 도로 단차가 좀 큰 게 많아서 중간중간 브레이크 잡으면서 이쪽 차가 좀 싫어하려나? 이쪽 차가 너무 가깝게 붙었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조금 놀랬을 거예요. 가까워서. 뒤쪽 제가 이렇게 인식을 못해서 단차만 너무 좀 신경 쓰느라 그 점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붙어서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 길이 잘 가다가 갑자기 확 꺾는 길이거든요. 조금 전 좀 뜬금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거 몇 번 와본 길이라서 근데 여기 근데 주위 풍경을 좀 보려면은 역시 낮이어야 하는데 밤에는 실루엣만 이렇게 보여서 그래도 2시간 가까이는 이렇게 쭉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다가 좀 쉬었다. 3시간 가까이는 뭐 야간을 달려야 되겠네. 이건 한 영상을 5번 정도는 끊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대충 2시간 정도 달려서 딱 끝맺는 게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근데 달린 지 48분? 아직 얼마 안 돼요. 휴식 취하기는 조금 빠른 느낌이고, 너무 많이 가면 또 낮에 찍을 수 있는 걸 못 보니까 아깝긴 하고. 아직 밥 같은 거지. 저녁밥을 먹기는 먹었어요. 저녁밥을 먹고, 그러니까 8시에 7시쯤 밥 먹고 8시 반 되기 전에 그냥 잤죠. 바로 둘째 채우러 가다가 저도 약간 잠이 들락말락 하다가 제 방에 가서, 그래서 1시간만 자고, 원래는 별로 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1시간만 자고 하자 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습기 제거.
세븐일레븐. 웬만해서는 제가 거기 가서 뭐 점심을 뭐 먹고 싶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센다이거든요. 근처가 목적지 센다이에 가까운데 센다이가 규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먹는 곳은 먹는 게 음식이 규탄은 소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미안한 말인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혀라는 그런 조금 그런 혐오감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편식을 좀 많이 하고 뭐 그런 편이라서 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안 먹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 애들도 되게 맛있는 거 이렇게 먹어보라 해도 새로운 걸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저는 아예 안 먹진 않았고 물론 귀탕 몇 번 먹었죠. 먹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뭐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그런 맛은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서 결국 가서 아마 편의점 음식으로 간단하게 때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좀 벗어나면 되게 여유롭게 지금도 되게 여유롭게 달리는데 낮에를 좀 여유롭게 좀 밝을 때 해 뜨고 나서 좀 여유롭게 달리고 싶어요. 카메라가 참 가는 도중에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길만 보면 지금 진짜 길만 보이는데 집이 그래도 보이지만 진짜 습속 달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좀 적절한 거리에 미치노駅랑 콤비니가 있으면은 그게 들렀다가 좀 쉬면은 뒷좌석에서 좀 쉬다가 가면 좋은데 그건 그렇고 여기는 도로가 좀 붐빌 만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상황이 그렇게 1차선 도로고 편도 차가 많이 속도도 못 내고 막힐 텐데 되게 여유롭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좌회전. 카스카베. 한대판에서 카스카베가 보였어요. 예전 찍었던 동영상에서도 카스카베 일단 가긴 갔지만 항상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추억이 사회인 돼서 처음 1년을 지낸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8개월 국도 4호선이네요. 국도 4호선은 좀 밤에 달리면 차속이 빨라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편도 4차선으로 좀 되게 넓은 도로가 나오거든요. 왕복 8차선. 거기는 뭐 진짜 밤에 차들이 전부 100km로 달려요.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에요. 60km 정속으로 달리는 차가 잘 없지 않을까. 화물차들도 진짜 막 레이스하면서 달리는데 이게 편도라니가 아니고 국도 1호선이 동경이랑 오사카를 잇는 도로고 국도 2호선이 오사카에서 야마구치현까지 그리고 국도 3호선이 큐슈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4호선이 동북 지방으로 가는 동역에서 그 국도입니다. 그 국도 4호선은 이렇게 올라간 차들도 많아요. 동북 지방 쪽이 막 인구가 좀 적고 이러니까 길도 크게 놓을 수도 있었을 거고, 차들도 상대적으로는 뭐 1호선이랑 뭐 그런 데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래도 주요 간선도로고 남북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긴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되게 좀 여유가 있는 도로예요. 신호도 좀 적은 편이고, 보면 거리가 있잖아요. 일단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도로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렇게 신호등의 간격 이런 게 좀 큰 것도 있을 거예요. 확실히 신호등 간격이 멀어요, 여기는. 아까 전에 섰던 곳에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안 멀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코시가야도 코시가야는 쇼핑몰로 유명한 곳이고 코시가야도 갈 건데, 이렇게 보면은 신호가 잘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22km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밤에는 화물차들이 아무래도 많죠. 스타포차 뒤에 있긴 싫으니까 차선 변경하고, 이게 제가 좀 안전에 주의하면서 달려가는 편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달리지도 않고 적절한 막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그런 성격도 아니고, 특히 끼어들기는 제가 이렇게 뭐 겁이 나는 것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다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려고. 일단 중요한 거는 속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내는 거. 속도 내고 싶으면 이걸 좀 자제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면은 좀 그렇고, 제한 속도 내에서 앞에 차는 시빅인가? 좀 오래된 차는, 좀 많이 오래돼 보이는 차는 저도 잘 몰라서, 요새 웬만한 차는 다 차종 아는데, 딱 보면은 뭔지 아는데, 이 차는 시빅인 것 같은데 아닌가? 맞다. 차체가 엄청 낮아요. 밑에 막 끌릴 것 같아. 일단 개조를 했나?
아무튼 좀뭐 차체도 뭐 밑에 차체라 해야 되나 밑에 되게 낮게 깔려 있고 앞에 차 보니까 시빅은 아니고 어코드네요. 차가 좀 작아 보여서 시빅을 생각해 좀 오래된 어코드네요. 어코드가 뒤에 브레이크 등도 한쪽 좀 잘 안 나오고 저렇게 여기 벌써부터 교외에 들어와서 이제 좀 확실히 숲 같은 게 보이면은 어두워서 제대로 잘 안 보이죠. 미치늘기에서 조금 그렇게 피곤한 건 아닌데 조금 자서 조금 아무튼 휴식을 취해서 좀 시간을 때워야겠어요. 여기 카스카베시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카스카베네. 항상 오는 길이랑 약간 다른 길로 왔네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간격이 여기 구간은 좀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근데 보면은 쫙 저 멀리 길도 시야도 잘 보이고 쭉 뻗어 있는 길이긴 해요.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신호가 저렇게 보행자 신호 보고 신호 바뀔 것 같으면은 저렇게 무리해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행동도 이 무의식 중에 좀 나오긴 하죠. 국도 4호선 여기 보면은 신호도 없잖아요. 다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강이긴 하네요. 보통 그 상위 차선을 양보하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상위 차선 달리고 있으면은 하위 차선으로. 근데 일반 도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의식 거의 고속도로 같은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속도 빠른 차는 여기 차선을 양보를 해줘요. 거의 고속도로처럼. 그러고 보니까 그 지금 가는 자오시 오카마란 곳이 되게 오늘 갈 수 있으면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되게 이쁜 곳이거든요. 이게 산 위에 호수처럼 백두산 천지처럼 그 호수 칼데라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 2년 반 정도쯤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2년 반 정도쯤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4월 말에 가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뭐 제대로 찾아보시고 않고 간 것도 있던데 딱 좋은 곳에 미치네 기가. 저기 가야겠어요. 쇼와 2km. 제가 이쪽 뭐 미치네키가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주변 미치네키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하치오지쯤에 있는 곳인데 와, 저 덤프차 높이가 아무튼 가서 얼마 전에 갔던 곳인가? 이름만 봐서 좀 기억이
시내키는 있는 건 알겠는데 왼쪽에 있으려나 오른쪽에 있으려나. 아무튼 거기서 조금 쉬다가 가겠습니다. 거기서 안 쉬면은 계속 어두운, 물론 그렇게 많이는 시간상 쓸 수는 없지만. 오른쪽이네. 아무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한 시간 쉬다가, 여기는 여러 번 가본 곳 있는 곳이네요. 이 길만 보니까 딱 알겠어. 트럭들이 되게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는 소형차 저쪽, 차들 많잖아요. 여기 다 지금 시간 되면 다 쉬는 차들일 거란 말이에요. 웬만해서 옆에 없는 차, 비어있는 곳에 가고 싶은데 다 있구나. 여기 딱 좋은 데 있네. 지금 여기서 쉬다가 가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16분입니다. 10월 31일. 한 2시간 정도 쉰 것 같아요. 1시간 쉬려고 하다가 뭐 그래도 도착 시간 생각하면은 뭐 여유가 있고, 그렇게 잠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좀 푹 쉬었어요. 새벽 3시니까 아직도 좀 어두우니까 1시간 정도 달리고, 그리고 또 한 1시간 정도 쉬면은 조금 날이 밝아져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제대로 좀. 당분간은 이렇게 좀 어둡게 야간 운전 될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만 달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4시 반 정도? 1시간 쉬면 5시 반? 그러면 이제 날이 좀 밝아질 거기 때문에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분간 도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확실히 새벽 3시 습기가 많이 차서 조금만 습기 성에 제거를 하고 트럭이 되게 많아요. 아까 미츠네키도 트럭이 엄청 많았었고 미츠네키 자체가 되게 큰데 트럭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도로가 쭉 뻗어 있으면서도 시야는 좀 가운데 좀 이게 있어서 그렇지. 저 멀리 좀 건물이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속도가 나오기 쉬운 도로예요. 아까 그 오토바이도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지금. 미치네키 또 있네. 저기는 지금 65km로 달리는데 저 화물차가 저렇게 가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하위 차선에 있어야지. 그 빨리 안 달리면 아마 저런 사람도 제가 1차 이게 왼쪽으로 있는 거 1차선인가? 아무튼 왼쪽 차선에 이렇게 있어야 컨테이너 근처에 있으면은 신호가 안 보여서 신호가 가려가지고 앞차 따라가면 웬만해서는 되겠지만 중간에 신호 바뀌면 좀 낭패잖아요. 도로가 파인 게 진짜 화물차도 와 도로 파인 게 많아가지고 지금 왼쪽 차선에 도로가 파인 게 좀 심하구나. 이쪽 차선 달리기가 좋은데 뒤에 화물차가 좀 빨리 달려서 이제 딱 300km 남았네요. 근데 지금
기름이 240km 정도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기름을 넣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가다 보면은 에네오스는 엄청 많으니까 넣을 때는 많을 거예요. 제가 근데 가려는 곳이 그 에네오스 특정 대응되는 주유소라서 에네키가 쓸 수 있는 주유소. 카캐리어네. 옆에 오토바이는 그렇게 빨리 달리더만 결국 신호 앞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토바이는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속도를 내고 가지는 100km는 되겠다. 그렇게 고배기량 같은 높은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고배기량 바이크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밤에 일단 먼저 섭니다. 근데 4호선은 이렇게 쭉 뻗은 길이 많아서 근데 의외로 이렇게 도로가 좀 확실히 초반 가속력이 차가 좀 가벼운 편이고 좀 리니어로 속도가 쭉 올라가서 아마 별로 이렇게 쭉 제가 엑셀 꽉 누르고 이렇게 초반 가속하거나 평소에 그러진 않는데 뭐 그럴 수도 없고 도로 상태가 그렇게 쭉 뻗은 길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차는 가속도로 내기는 속도 제한은 있지만 가속도 제한은 없거든요. 얼마나 빨리 제한 속도에 이르는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가속도 제한이 있으면 스포츠카는 아예 성립을 할 수가 없죠. 옛날 차는 예전에 터보차 가솔린 차는 한번 꾹 밟으면은 중간에 발을 한번 떼서 이렇게 꾹 밟아야 속도가 좀 났는데 미친 애기가 많아요. 이게 또 고가 가본 데가 없는 거. 아마 다 가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치네키 이렇게 가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라서 뒷차가 좀 빨리 오네. 뒷차가 빨리 오기 때문에 차선을 앞질러 가고 싶은 차일 것 같아요. 엄청 큰 트럭인데 몇 킬로로 가는 거야 대체? 보통 보통은 트럭은 80km 제한이 있거든요. 차량 내부에 리미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차는 아니네. 하긴 뭐
훨씬 빠른 차들도 많이 봤으니까 이때까지. 근데 보통 리미터 달린 차들이 좀 제법 많아요. 그래서 막 78, 79 막 이런 속도 차들이 경쟁하고 달리죠. 겨울 그 몇 킬로짜리 차이로 앞서 나가려고. 그래서 길막하고 그러는데 고카 확실히 빨라. 지금 달리고 이거 보면 신호가 되게 간격이 넓어서 간격이 헤어 저 예전에도 말했던 그 저기 이데미츠는 로고가 여자 머리 이렇게 그림인데 유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지 않았지만. 근데 진짜 미용실 같은 그림이라서 왜 저런 로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들 진짜 빨리들 가시네. 뭐 새벽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다들 빨리 가고 싶어서 다른 차들이 이게 한산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어요. 지금 바깥 기온은 13도로 좀 쌀쌀해요. 밖에 땡하면 좀 더 춥게 느껴졌는데 의외로 13도 정도는 있었네요. 보통 일반 한겨울에 제가 이게 많이 보는 기온이 최고 기온이 보통 13도 이렇게 되거든요. 동경엔 최고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좀 많이 추운 거고 최고 기온 기준이에요.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잘 안 가게 간단간단하게 보통 0도, 1도, 2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하긴 따뜻하죠.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한국에서 제일 따뜻한 편에 축하는 부산보다도 2, 3도는 좀 높으니까. 제주도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더 높겠죠. 이 차는 딱 제한속도 60km 맞춰서 달리는 것 같아요. 이 앞차들은. 크루즈 저기 앞차는 정비불량이네요. 타고 있는 사람은 못 느끼죠. 뒤에 불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보통 일단 점검도 잘 안 할 테니까. 바이크 탈 때는 항상 점검하는데 바이크 탈 때는 뒤에 교습소에서 배울 때 반드시 이게 잘 켜져 있는지 작동하는지 보라고 하는데 차는 또 내려서 봐야 되니까. 네, 가끔씩 보면 꺼진 차들이 많아요. 이게 사고 안 나도 잘 고장 나는가. LED는 수명도 길 텐데. 저도 제 차 뒤로 이렇게 내려서 잘 보진 않지만 뭐 산지 얼마 그렇게 안 된 차라서 이제 비가 살짝 오나? 근데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살짝 저는 그것만 보고 올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날씨가 좀 바뀐다 하면 보통 날씨 일기예보가 전날에도 막 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은 좀 더 돌아볼 이틀을 풀로 이렇게 활용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시간이 이틀이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날씨를 보고 날씨가 안 좋아진 걸 보고 아니면 서쪽에 오사카나 갈까 닌텐도 뮤지엄을 갈까 뭐 그래 했는데 다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전까지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래 가려던 목적지 오카마 거기 봤다가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은 만일 날씨가 좋으면은
오카마 갔다가 그 근처에 센다에 가서 거기서도 중간에 둘러볼 수 있을 만한 곳을 좀 둘러봤다가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겨울철 되면은 그쪽에는 동북지방은 눈이 많이 와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눈길 운전한 적은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다른 운전은 그래도 많이 해봤다고 해도 눈길 운전 하기도 싫고 일단 겁이 나고 제 차 자체도 뭐 살인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눈길에는 취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눈 온 곳에 고갯길 가면 아마 못 갈 거니까 무리하지 않고 저는 취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눈길은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눈 자체가 사실 동경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세 번 정도? 부산보다는 확실히 좀 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낌으로 좀 더 따뜻하긴 한데 똑같은 항구가 있고 바다에 가깝긴 한데 좀 그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비가 오나? 저 4호선 달리기에는 순수하게 길이 좀 보이면은 경치도 좀 풍경도 보고 할 텐데 뭐 근데 제 영상은 이런 빌드업 하는 게 많죠. 항상 겹치는 영상 되게 많으니까 저는 드라이브 기록으로 그대로 남기고 뭐 보는 사람들은 스킵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아카이브를 위해서라도 커트는 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출발 지점도 항상 똑같으니까 뭐 겹치는 거야. 그 약간의 시간대랑 날씨랑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느낌이 좀 빨리 가야지. 와 되게 빠르네 진짜. 되게 빨리 다니네. 좀 비켜줘야겠다. 괜히 시비 털리면 도로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이 드라이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무서운 광경은 pot홀이죠. 그 도로 파임 가끔씩 그 싱크홀 같은 거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주의해도 갑자기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순조롭게 가서 근데 너무 순조롭게 가면은 밤에 거리를 다 벌어버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가는 도중에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가는 도중 동영상이 좀 볼 게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또 미츠네키가 마크라가노 사토
습기가 많이 차서 차에 외부 흡기를 하면 되는구나. 끄고 마크라가 사또 코가도 미치네키랑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교회밖에 없으니까 전경이 잘 없으니까 하치오지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23구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없을걸요? 지도에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 컴포트 모드로 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게 진짜 이콘 모드로 달리면 이게 제 평소에 노멀 모드로 달리는데 연비가 22, 23 나온단 말이에요. 이콘 모드로 달리면 적어도 10% 정도는 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한 25 평균 이렇게 내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에어컨도 끄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에어컨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근데 이 계절에 끄고 이콘 모드로 달리면 엄청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로 파임이 심하네. 으아. 이 큰 차들이 이 무거운 트럭들이 많이 가니까 도로가 많이 손상되는 거 있을 거예요. 전부 트럭 탓을 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사호선 진짜 달리기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뻗어진 길에서 속도도 내기 쉽고 길도 쭉 뻗어 있어가지고 그냥 운전할 때 엑셀만 조금 밟고 싶다 이럴 때는 진짜 좋죠. 진짜 달리기가 좋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에 이런 식으로 한적해서 올 때도 빨리 와요. 진짜 고속도로랑 진짜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내라는 게 아니라 신호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하니까 도로도 이렇게 넓잖아요. 이게 3차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넓다고 봐야죠. 웬만해서는 특히 3차선 잘 없으니까. 이 도로가 상태가 좀 근데 도로 고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많으면 이런 토치기현 오야마에 들어왔습니다. 토치기현이에요 벌써. 오야마는 제가 예전에
군마 살 때 토익을 치러 갔단 말이에요. 한 몇 번 치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몇 번 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오야마였던 거예요. 시험장이. 거기 진짜 시골이라서 진짜 시험장도 멀구나 했죠. 첫차 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15년 전 친 토익 그 점수가 역대 최고 점수였을 줄이야. 이전에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좀 기복이 심해요. 요새는 오히려 영어 쓸 일은 가끔씩 더 있는데 모르겠어요. 공부는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모든 트럭들이 길막을 하고 있어서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별 차이 안 나는 트럭 아마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내는데 그 못 내는 가운데서도 차 중량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조금만 차이로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추월차선 가다 보니 추월차선 1번도인데 아무튼 와, 트럭이 진짜 몇 대야. 전부 트럭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 결국 추월해도 앞차는 트럭이라서 뭐 이 정도로 갑니다. 지금 딱 60km예요. 와. 내가 좀 그런 유튜브에 이렇게 자동 사고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좋은 게 진짜 이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주의 그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도 뭐 방지를 못하는 건 있죠.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온다든가 옆차 달리고 있던 트럭이 갑자기 쓰러져서 덮친다거나 그럼 뭐 그거는 운에 맡겨야 되죠.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일단은 그런 거는 뭐 엄청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가 운전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사고 영상 보는 게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자극을 위해서 보는 거는 아니고 가끔씩 주의력이 이렇게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산만해질 때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도로 상태가 안 좋아. 좀 그 파인 게 크면은 차체 무리도 가니까 싫어요. 달리기는 좋은 길인데 길이 좋지 않네. 아까 말했듯이 이거 너무 많이 달리면은 이제 새벽 3시 52분인데 너무 많이 달리면은 대다수의 영상이 야간에 길밖에 안 보이는 영상이 되니까 뭐 사실 낮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경치가 좋은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길이라서
조금 더 가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잘 평소에 가지 않는 길로 가는데 와. 여기는 깔끔해졌네. 여기는 도로가 엄청 깔끔해. 차선이 좀 여기 진짜 부드러운데요, 도로가. 이바라키 현에 왔습니다.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해야지. 이런 데 달리면 이제 소리도 로드 노이즈도 거의 없고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음. 엄청 매끄럽고 잘 돼 있네요. 도로 최고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소리가 다르잖아요. 입차는 무슨 기술을 했는지 라이트가 미친 놈이야. 모이가와 미츠네키가 이쪽 도로변에는 되게 많아요. 진짜 4호선에는 이런 식으로 트럭이 많이 다니기도 하니까 그런 트럭이 쉴 수 있도록 큰 주차장을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주차하기도 좋고 좋아요. 하지였으면 지금 좀 날이 밝았을 텐데 지금은 5시, 6시 가까이 돼야 날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달리려고 지금 안 쉬고 달리면은 5시간 반에 뭐 도착해버리거든요. 267km를 9시에 그렇게 빨리 도착할 필요는 없고 12시 딱 12시 정도가 제일 날이 밝고 그러니까 막 흐림이긴 해도 그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12시를 이렇게 고집하는. 지금 달린 지 40분 정도 됐고 미치네키가 나오면은 와 영상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야생동물이었어요. 뭔가 떨어져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뭐 도로 타인다 보면은 제법 보죠. 제법
우스노미야까지 26km, 후쿠시마까지 200, 지금 목적지가 근데 265km이기 때문에 더 멀어요. 후쿠시마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진짜.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 몇 번 보러 갔었는데, 확실히 성의가 안 끼긴 해요. 그 외부 공기를 이렇게 흡기를 해놓으면은, 차 안에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가끔 코가 막 막혀서 주기적으로 성의제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코 상태가 안 좋아. 코맹맹이가 돼서. 제가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 없었는데 일본 와서 거의 생겼거든요. 그때 한 2년 전쯤에 되게 심하게 한번 진짜 눈이 가렵고 그래가지고 막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하루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꽃가루 안 들어가는, 지금 계절은 일반 뭐라 하더라, 벼라든가 뭐 그런 곡식에서 피는 종류의 그게 꽃가루가 또 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5월달이 좀 이렇게 삼나무라든가 그런 게 4, 5월달이 심한데, 3, 4, 5 지금은 또 다른 그걸 거예요. 눈이 되게 가렵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거 아마 제가 알레르기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 그래가지고 막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심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안약 같은 걸 막 구비해놓고 했는데 오늘 또 그게 막 차 안에 넣어놓으면은 그 부딪혀서 잡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걸 또 집에 놔두고 왔네. 눈이 좀 가렵긴 한데 꼭 필요할 때 이랬단 말이야. 립글로스랑 안약 같은 걸 이렇게 항상 구비해놨는데 그게 그것끼리 막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서 지금 요새 에어컨을 잘 안 키는 거는 카메라 그것도 있어요. 너무 따뜻하면 열이 많이 날까봐 카메라 최우선으로.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춥지도 않고 저도. 그리고 항상 케이스를 빼고 찍었었는데 오늘 한번 케이스를 낀 상태로 그대로 찍고 있거든요. 뭐 잘 버텨주네요.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케이스 빼려고 했는데 확실히 열 처리 효과는 좋아진 것 같아요. 베이퍼 챔버 채용해서 열 배출 효과가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아이패드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새벽 4시 4분입니다. 좀 있으면은 거의 50분 정도 돼요, 달린지. 솔직히 잠은 어느 정도 잘 자서 나오기 전에도 2시간 가까이 잤고, 그리고 차 안에서도 2시간까지는 아닌데 1시간 반? 4시간 가까이는 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평일에 놀 때는 뭐 자는 시간 거의 짧아도 그렇게까지는, 나중에 잠 오면 자면 되니까 일찍 잘 때 괜찮아요. 딱 제가 그래서 그거 마음에 걸리는 거는 밤이라서 이 영상이 볼 게 없다는 것뿐. 그래서 너무 밤에 거리를 벌어두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이대로 달리면 9시간 30분, 9시 30분에 도착하는 걸로 나오는데 12시에 도착하면 되니까 2시간 반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반은 더 쉴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259km를 5시간 반? 옆에 전광판이 고장나서 공포스러운데. 또 미치네키가 시모츠케 실까? 뭐 2시간 저기 지나치면 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지. 솔직히 잠이 오는 건 아닌데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찍은 게 1시간 50분. 이게 신호대기 커트하면은 1시간 반? 조금만 더 갈까? 근데 그 다음 미치네키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지만 좀 운전 중이라서. 시모츠케 그냥 지나쳤어요. 이게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좀 달렸다가 직전에 나오는 이제 바로 이제부터 나오는 미치네키는 들어갈 겁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확실히 EV 모델이 아니라 이코 모델하면은 모터로 달리려고 하는 성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기 라면 가게, 라면 예마크, 새로운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했죠. 외부 게 아니라 또 코 상태가 안 좋아. 확실히 바깥 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상해가 끼니까 바깥 온도는 12도. 근데 히터를 틀려서 엉따 해서 되게 쾌적하고 좋아요. 차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도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와, 저기 길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앞에 차가 엄청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길이 안 좋아. 저도 소리가 좀 들리긴 한데 이게 저의 옷이랑 시트랑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스쳐져 가지고 소리가 좀 나요. 저도 귀에 들리는데 이건 마이크에 들리면 더 시끄럽게 들리려나?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소리 나는데 마이크 들으면 좀 아, 아무튼 도로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에네오스가 보이긴 한데 트럭 와 근데 트럭용이라서 확실히 커요. 확실히 몇 편으로 이게 영상을 잘라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야간 중에 바깥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뭐 빌드업 하는 영상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좀 이번 빨리 미치는 기 안 나나? 일본은 확실히 한국에서 이렇게 듣던 그거보다는 카메라가 적어요. 가속 카메라 물론 갑자기 이렇게 긴 거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가속 자체를 이렇게 뭐 어떻게 걸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가속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카메라 자체가 근데 별로 확실히 적을 거예요. 한국보다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 보면 카메라 보면 되게 이렇게 그러던데 근데 한국이 좀 더 깐깐해서 그래요. 가속 몇 킬로만 넘어가도 조금만 넘어가도 이렇게 그렇던데 여기는 보통 한 10km 좀 넘어가도 좀 괜찮거든요. 뭐 그래서 가속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보통 10km까지는 안 잡아요. 기본적으로 30km 속도 제한인 그 원동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100km 제한인데 110km 달렸다 이거는 솔직히 거의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은 아닌데 이걸로 잡진 않는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경찰도. 근데 한국은 좀 한국에서 내비 켜고 가는데 1km만 넘어가더라도 내비가 빨간불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는 아예 그런 가속 카메라 있는 앱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안 써요. 뭐 기본적으로 속도 맞춰서 가면 또 그걸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막 속도 100km씩 내고 이래도 그런 구간이 좀 있어요. 또 안 늦게 가나? 아 저기 주유소가 딱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